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고혈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혈압을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말씀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심장의 수축력이죠. 심장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양이 이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심장에서 나오는 그 혈액량이 많아지면 또 혈관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심박출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혈액의 상태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점도가 높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그 혈관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혈관의 상태가 건강한 혈관은 이제 좀 이제 신축력이 있어가지고 그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제 혈관이 이제 경화가 돼서 딱딱해졌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혈관에 그 침체된 그 혈관벽에 여러 가지 그 물질들 때문에 이제 그 압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혈압을 올리는 요인은 정상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이 순환되는 거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이 뭐냐면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진행됨으로 해서 그 혈액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영양과 산소죠. 그러면은 그 물질들을 세포한테다 공급을 시켜줘야지, 세포는 그거를 받아서 세포가 대사를 해서 세포가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 나름대로 또 하는 일들이 또 각각 세포마다 틀린데, 그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세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죠. 혈액량이 많을수록 많은 물질을 충분히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혈액의 상태가 이제 끈적끈적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세포한테 혈액 공급이 늦어지니까 세포한테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혈관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자동차가 가는데, 자동차가 가는 목적은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목적지에 어떤 일을 보러 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제 화물차 같으면 어떤 짐을 실어가지고 그 짐을 원하는 곳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그 혈관이 도로라고 생각하면, 도로 상태가 좋으면 차가 제 시간에 충분히 많은 물자를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태가 나쁜 거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의 근본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고쳐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고치면 안 되는 거죠. 몸으로 봐서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현대의학의 혈압약이라는 거는 주로 이거를 고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혈압약을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원인도 있죠. 현대의학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계속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다 보면은 그 압력 때문에 혈관에 그 자극을 받아서 혈관이 이제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혈압은 사실 고혈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혈압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뜻 들으면 이제 그분들 얘기가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혈압이 계속 세게 그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 좀 틀려요. 왜냐하면은 일단 고혈압이 생겼다는 거는 혈관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혈관 상태를 가진 사람은
혈압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혈관 상태가 정상이고 그 다음에 혈액 상태가 정상이면은 그 고혈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고혈압이 된 상태는 일비 혈관이나 혈액의 상태가 나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나쁜 상태에서 우리가 그 필요한 세포에 혈액을 공급해 주려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죠. 혈압을 올리더라도 그 목표한 만큼의 그 필요한 그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같은 현상을 보고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본인이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거는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미 혈관 자체가 많이 나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고혈압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라는 게 딱 그 혈압 하나만 놓고 몸의 상태를 규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도 좀 중한 상태가 된 경우가 있고 또 초기 이 상태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판단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혈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 혈관이 그러니까 혈관을 이제 오늘은 혈관을 좋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을 치료하면서 전번 시간에는 이제 혈액을 좋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식에다가 운동, 그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그거는 혈액만 그 맑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혈관도 맑게 하는 방법이고 세포도 맑게 하는 방법이고 모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그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학 쪽에서는 병 자체의 증상을 고치는 게 아니고 몸 전체의 시스템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고혈압의 치료 방법은 몸을 고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질병마다 고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병명은 수없이 많지만 결국은 이제 원인은 이제 하나라는 거죠. 결국은 이 고혈압도 결국은 그 혈액 순환 장애죠. 우리 몸의 피가 그 혈액 순환이 제대로 원활히 돼야지 신진대사가 그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 혈액의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병이 생긴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혈관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지 이 전체적인 그 몸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오늘 강의 주제인 고혈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라는 게 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혈관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심장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혈액의 출발점을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으로 보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산소를 중심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심장에서 이제 그 폐순환을 내는 데가 있어서 폐에서 이제 그 산소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된 거를 심장에서 모아갖고 폐로 보내주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그래가지고 폐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더러운 공기하고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심장과 폐를 같은 장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기혈 순환의 원칙이 되는 시스템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고, 제가 몇 년 전에 올린 이제 그 동영상은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일단 이제 심장에서부터 이제 혈액이 출발하는데, 심장에서 이제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가는 게 대동맥이죠. 이제 동맥혈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출발한 이제 혈관이 되는 거는 분지를 틀어요. 나무처럼. 나무의 뿌리에 이제 그 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줄기가 하나지만
이게 이제 가지를 내죠. 그럼 여러 가지 가지가 생기죠. 그죠? 그 가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 둘이 됐다가 넷이 됐다가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동맥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심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심장도 하나의 혈관의 하나라는 거죠. 모든 게. 왜냐하면 이게 피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심장은 여기는 이제 그 동맥과 정맥이 같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나가는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맥과 동맥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 혈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혈액은 이제 혈관의 한 방향으로 흐르죠. 일방통행인데 이거는 양방으로 돼 있죠. 심장.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혈관이고 가장 큰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혈관이 이제 쭉 가다가 여러 가지 가지를 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모세혈관이 돼요. 모세혈관.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은 그 아주 가는 거죠. 뭐 밀리미터로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현미경상에도 잘 안 보이는 정도로 가는 혈관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심장은 하나지만 모세혈관 정도 가면은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뭐 몇억 개가 될지 몇십억 개가 될지 뭐 그 이상이 될지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혈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혈관이 수없이 많은 혈관으로 만들어져서 혈액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모세혈관은 결국은 세포를 만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이 혈액이 진행하는 목적은 이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서 여기서 이제 대사가 나면 이제 찌꺼기가 나오죠. 그죠? 찌꺼기가 나오면은 이 대사 물질인 찌꺼기를 다시 이제 정맥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오는 거죠. 그죠? 요거는 동맥혈이 되고 요거는 정맥혈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 선으로 보셔야 돼. 한 선. 그러니까 이제 왜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고혈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고혈압의 혈압을 재는 거는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혈을 갖다가 압력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맥만 보는 거라고. 근데 몸이 되는 거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흐르는데 물론 이제 세포에서 올 때는 정맥이 있고 또 임파관이라는 게 있어요. 임파관. 임파관으로 왔다가 다시 심장 근처에서 정맥을 만나서 심장에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혈액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압력을 여기서 받는다는 게 고혈압이잖아요. 근데 혈액이 이런 흐름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혈액의 흐름이 원활치 않다 그러면 여기에 압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동맥에 혈압이 올라갔다는 거는 이 혈액의 저항이 이 혈관 전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정맥이 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원활치 않으면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동맥에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세혈관이 수없이 많은데 이 수없이 많은 모세혈관이 다 열려있지 않으면 여기서 혈관 저항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모세혈관하고 세포의 흐름이 원활치 않으면은 여기에도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고혈압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미 앞에 있는 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치적으로, 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장점이 이렇게 현미경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찍는 방법이 MRI니 CT니 이렇게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이치적으로 봐야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미세 구조라는 거는 작은 데보다 또 더 적은 데 있고 더 작은 데 있고 자꾸 끝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치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그게 이제 넘겨지기가 돼갖고 그것도 잘못 보는 경우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바르게 이치를 보게 되면 그게 더 정확할 수가 있고 몸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제가 보는 고혈압은 이 동맥에서 압력을 받는 단순한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혈관이 다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모세혈관, 세포, 그 다음에 정맥으로 다 이어졌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혈액의 흐름이 이미 막혀 있으면은 여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요것만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고혈압이라는 증상이 장기적으로 그게 몸의 상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미 앞에 이러한 결과가 생겨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혈관의 길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요. 그죠? 10만 킬로미터라는 거는 지구가 4만 킬로미터 지름이기 때문에 그거의 2바퀴 반 이상이에요. 10만 킬로미터 이상. 이거는 뭐 정확한 숫자가 없어. 사람마다 틀리고 하여튼 엄청 많은 혈관의 길이라. 그러면 이 혈관의 길이가 뭐 때문에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혈관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모세혈관은 밀리미터 단위로 짧아요. 굉장히 짧은 혈관인데 그게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런 10만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갖다가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혈관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모세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야지만 이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거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어보다 봐서 이 혈관의 10만 킬로미터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미세 구조고 또 살아있는 구조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죽어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죽어있는 또 생물체는 혈액의 흐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치로 이거를 봐야지 그냥 이걸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현대의학이라는 게 그런 한계를 가졌다는 거를